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 내용 기억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다우존스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이외의 국가의 주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경제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가 지수가 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금융이나 경제, 투자 상황을 보려면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주가 지수도 항상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878년 도쿄 주식거래소가 설립되어서 꽤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2013년 1월에는 도쿄 증권거래소와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통합을 했었죠. 예, 지금이야 일본 경제에 망조가 들었다고 해도 엄연한 3위 경제 대국이고 네. 수십 년을 또 경제 2위로 또 해왔던 또 대국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 규모긴 합니다. 예.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니케이 225 지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냥 니케이 지수라고 불립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요 주가 지수 중 하나이고요. 일본의 니엔게이 자이 신문에서 산출해서 발표를 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처럼 평균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나라와 S&P 500, 나스닥 지수는 이제 주가의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하지만 다우존스와 이 니케이 지수는 산술 평균 방식을 사용한 거죠. 시가총액이랑 이렇게 평균 방식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 차이점을 보면은 시가총액 방식은 전체의 합을 구하는 거라서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수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평균 방식은 이제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아무리 크더라도 산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는 같습니다. 다시 니케이 지수로 돌아와서 니케이 지수는 도쿄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이제 지수를 산출하는 건 아니고요. 유동성이 높은 225개의 종목에 대해서만 지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니케이 225인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제 니케이 지수라기보다는 니케이 225로 더 많이 불릴 거예요. 지수에 포함되는 225개의 종목은 이제 매년 변경이 됩니다. 김 기자님, 니케이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정점에 달아 있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 29일 38,957.44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날 38,915.87을 기록했어요. 지금은 19,000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저는 지금 니케이 225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아토픽스를 비롯해서 일본 증시가 코로나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인버스에 놨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종목 수도 20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220개가 좀 애매해요. 보니까. 그쵸. 니케이 225, 225개 좀 약간 애매한 숫자죠. 그래서 니온게이자이 신문도 225를 250개로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하지만 이 니케이 225 지수가 사용된 지 꽤나 오래되었고 또 관련 파생 상품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니케이 225 말고도 300, 400, 500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키보드의 구성이 옛날 타자기 때의 100년 전 그 타자기 때와 구성이 같은 거랑 같네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 힘든 거니까. 그렇죠. 예. 이미 이걸로 너무 그렇죠.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가장 유명한 일본 주가 대표 지수는 니케이 225인 거고요. 니케이 225 선물 지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리고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사실 비공식 지표예요. 도쿄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지수는 토픽스 지수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죠. 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기를 지금 그런가요? 기다리시는 거 맞아. 또 아닌가요? 오르기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예. 토픽스 지수는 주식의 총수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전체 주식의 총수는 아니고요.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고 팔지 못하는 자사주라던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토픽스 지수에서 산출할 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끼리 서로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대표 증권거래소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중국의 주요 기업 대부분들은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선전거래소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중복 상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중국의 자본 규제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홍콩 증권거래소에 중국 본토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놓고 매매하는 후광퉁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중국 주식 관련 펀드도 네.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주식 관련 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 주식 관련된 펀드는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홍콩 증권거래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지수화한 것이 바로 상하이 종합지수예요. SSE라고도 부릅니다.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나 주식 수에 따라서 종목 수에 따라서 SSE 180, SSE 50, SSE 메가캡 인덱스 등이 있어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고 1990년 12월 19일 지수 100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경제나 금융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항상 상하이 종합지수를 살펴보죠. 홍콩에도 이제 거래소가 있고 관련 지수도 있습니다. 홍콩도 이제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렇죠.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상위 5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가 홍콩 항생지수예요. HSI로 불립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지수고요. 1964년 7월 30일을 이제 기준으로 100으로 산출하고 있어요. 항생지수에 포함된 50개 회사는 홍콩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기자님, 그 홍콩 거래소가 런던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했던 사실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홍콩 거래소 그 정도였어요? 좀 놀랍죠. 런던 증권거래소라고 하면 꽤 전통의 깊이가 있을 텐데. 네. 의외네요. 홍콩 이제 증권거래소도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고 네. 2015년에는 세계 최대 기업 공개시장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홍콩 거래소는 2019년에 런던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결국 실패하긴 했습니다. 홍콩 거래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를 좀 신뢰하기 어려워서 M&A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홍콩 H 지수도 있어요. HSCEI로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요. 항생 중국 기업 지수인데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영 기업들 중 우량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예요. 한때 국내에서 ELS 기초자산으로 홍콩 H 지수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국영 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좀 여겨졌었던 거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주가 지수는 FTSE 100, 푸시 100 지수입니다. 예. 런던 국제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 주식을 이제 우량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고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 증권 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 FTSE 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산출합니다. 1983년 12월 31일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고요. FTSE 인터내셔널은 2만 개 이상의 증권과 채권 관련 지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독일에는 이제 독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는 DAX 지수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3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된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프랑스는 CAC 40 지수입니다. 프랑스 증권거래소 협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발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범유럽권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있어요. 유로존 12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50개의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된 지수예요. 스톡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지수예요. 50개의 가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그런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함된 국가는 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로존 국가이다 보니까 영국 기업들은 빠져 있어요. 요 스톡스 50 지수에도 우리나라 ELS 이게 상품이 요 추종하고 있죠. 이 지수를요. 네, 많이 이제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 스톡스 50 지수엔 17개의 업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은행업이에요. 그 다음이 화학, 보험 등입니다. 유럽의 산업 현실을 좀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얘네들이 좀 제조업이 좀 많이 붕괴돼 있다 보니까 네. 천상 금융이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확연히 이게 네. 차이가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은행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지수를 산출하는 것도 금융권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주목받았을 때 로이터나 블룸버그뿐 아니라 이제 업비트 등 관련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지수를 많이 제공하기도 했었어요. 해당 지수가 많이 활용되고 투자 판단의 잣대로 활용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지수라고 해서 단순히 숫자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LS 기초자산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